드리프트의 기본 세팅에는 타가킷, 서스펜션 등의 세팅들도 있지만 그만큼 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LSD입니다. 오늘은 이 LSD가 드리프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의 내용은 꼭 드리프트에만 한정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LSD 그 자체가 궁금하신 분이셔도 시청해주시면 더 유익할 것이라 생각이 되므로 즐겁게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LSD의 정의는 Limited Slip Differential, 한글로 해석하면 차동 제한 장치입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디퍼렌셜, 차동 장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자동차가 코너를 선회할 때 안쪽 바퀴와 바깥쪽 바퀴가 그리는 반경은 다릅니다. 군대에서 대열이 행진하면서 방향을 바꿀 때 가장 안쪽 줄과 바깥쪽 줄의 사람이 가야 하는 거리가 다른 것과 같습니다. 바깥쪽이 더 먼 거리를 가야 하는데 이때 자동차의 좌우 바퀴의 회전수가 같다면 선회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코너를 놓을 때 좌우 바퀴의 회전수를 달리 만들어서 선회를 돕는 것, 이게 차동장치의 역할입니다. 반면 디퍼렌셜이 약점으로 작용하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좌우 바퀴 접지력이 다를 때입니다. 일반적인 오픈 디퍼렌셜의 경우 이 상황에서 접지력이 낮은 쪽으로만 동력을 전달하기에 차는 바퀴만 엇돌고 전진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이걸 보완하기 위해 만든 것이 LSD, 바로 차동 제한 장치입니다. LSD는 이 상황에서 접지력이 살아있는 바퀴 쪽으로 동력을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한쪽 바퀴가 진흙에 빠진 것과 같은 상황에서 차가 탈출이 가능한 겁니다. LSD는 그래서 험로를 주파해야 하는 사륜구동 SUV들에도 사용되지만 동시에 서킷을 달리는 스포츠카나 짐카나 드리프트를 하는 목적의 차량에도 사용됩니다. 한계 상황에서 자동차가 코너링을 할 때 차의 하중은 자연스럽게 바깥쪽 바퀴로 쏠리게 됩니다. 그럴 때 안쪽 바퀴는 하중이 빠지면서 접지력을 자연스럽게 잃게 되는데 이때 LSD가 없는 오픈 디프라면 안쪽 구동륜이 헛돌게 됩니다. 오픈 디퍼렌셜 상태에서는 상술했듯 접지력이 약한 쪽으로 동력이 계속 전달되기 때문이고 결과적으로 이는 코너링 스피드의 저하를 불러옵니다. 마찬가지로 드리프트의 기초인 원돌이를 시도할 때도 오픈 디퍼렌셜이면 하중이 없는 안쪽 바퀴만 계속 돌기 때문에 드리프트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LSD가 추가되며 바깥쪽 바퀴에도 동력이 전달되며 그때서야 우리가 아는 원돌이의 액션이 가능한 겁니다. 온로드 및 서킷 주행에서도 LSD가 존재함으로써 코너링 도중에 가속이 가능하며 탈출 가속의 타이밍을 앞당길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LSD의 종류에는 우선 비스커스 방식으로 불리우는 속도 감식 LSD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닛산 350Z의 순정 LSD인 VLSD가 이 비스커스 방식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방식에 대해선 다루지 않을 예정인데 그 이유는 이 방식은 저속에서의 리어 슬라이드에서는 오픈 디프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토크 감응식 LSD입니다. 흔히 많은 후륜구동 스포츠카들에 순정으로 장착되는 토르센 방식의 LSD가 여기에 해당하며 후에 다룰 튜닝형 다파식 LSD 또한 토크 감응식에 해당됩니다.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작동하는 비스커스 방식과는 달리 악셀 반내의 즉각적인 특징이 있으며 먼저 순정 토르센 LSD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정 토르센 LSD는 가격이 튜닝형 다판식에 비해 저렴하며 차를 살 때 기본 옵션으로 딸려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절약됩니다. 기본적인 방식은 악셀을 밟았을 때 LSD가 작동하고 떼면 풀리는 방식입니다. 향순한 장점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메인터넌스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순정 토르센은 토크가 강하게 들어가는 풀악셀 상황 같은 경우 간혹 LSD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이 토르센 LSD의 단점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LSD 내부에 심을 넣어서 센 토크에도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강화 작업으로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강화 LSD라고 드리프트 용어로 부르며 후술할 다판식 LSD 대비해서 확실히 낮은 금액으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또한 얼마나 강화하느냐에 따라서 거의 다판식 LSD의 성능에 버금가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짐카나 쪽에서도 순정 LSD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종종 세팅하며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다판식 LSD는 드리프트 LSD 세팅에 있어서 거의 TOP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팅입니다. 세팅하는 데 비용이 좀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작동 방식은 악셀을 밟게 되면 LSD 내부에 다량의 클러치 플레이트가 작동하면서 LSD의 역할을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가속하는 중엔 항시 작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 세팅 시 초기 설치 비용이 가장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젠쿰용으로 많이 쓰는 카즈의 경우 전용 오일을 사용해야 되어서 기타 순정 LSD 오일을 사용할 때보다 비용적으로 조금 더 들고 내부의 클러치판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쓰다가 클러치판이 닳게 되면 LSD를 열어서 오버홀을 작업을 해야 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다판식 LSD는 작동 방식에 따라 크게 원웨이, 1.5웨이, 2웨이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가 나뉘는 이유는 각 방식마다 주행 특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원웨이 방식의 경우 악셀을 밟는 경우에만 작동이 되며 악셀을 떼게 될 경우 그 즉시 작동이 풀리면서 오픈 디프처럼 작동합니다. 이 방식은 주로 FF 차량에도 자주 세팅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2웨이 LSD입니다. 드리프트 세팅을 한다면 10중 8구 2웨이 LSD로 장착을 하게 되는데 이 방식은 악셀을 밟을 때, 악셀을 뗄 때 모두 LSD가 작동합니다.
따라서 드리프트를 하는 도중에는 악셀을 밟을 때는 오버스티어 상태가 되어서 드리프트를 계속 밀고 나갈 수 있게 되고, 악셀을 떼면서는 마찬가지로 LSD의 작동에 의해 언더스티어 상태로 되면서 마찬가지로 드리프트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전륜구동 자동차의 경우 2A를 세팅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는 다음 단락에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1.5A 방식은 2A 방식을 조금 순화시킨 진라면 순한맛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2A가 감속 시에도 적극적으로 작동했다면 1.5A 방식은 악셀 오프 시의 작동은 2A 대비해서 절반 정도로 작동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1.5A 방식은 주로 온로드 및 서킷 주행을 하는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2A의 경우 이론상 LSD가 100% 작동하기에 악셀 오프 시에 차량 앞머리가 코너 안으로 말리는 턱인 현상이 1.5A 대비해서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드리프트라는 것에 있어서는 1.5A도 충분히 드리프트가 가능하며 차량 움직임에 있어서는 2A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 편입니다. 간혹 커뮤니티에서 1.5A는 드리프트 안된다라는 발언이 보이는데 1.5A LSD로 드리프트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륜구동 차량의 경우는 거의 이 방식으로 다판식 LSD를 세팅하는 편입니다. 다판식 LSD에는 작동에 필요한 최소 토크인 이니셜 토크가 있는데, 보통 제품용으로 자주 사용하는 카드 제품의 경우 7에서 8 정도가 기본값입니다. 전륜구동 차량들이 1.5A 방식, 특히 출고 기본값으로 세팅을 하는 것이 권장되는 이유는 2A 방식이나 작동 토크를 과도하게 높일 경우 선회한 뒤 스티어링 휠이 가운데로 복원되는 셀프 스티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리는 LSD가 작동하게 되면 바깥쪽 바퀴에다 동력이 전달되어서 선회 시에 안으로 파고들려는 성질이 강해지는데, 토크를 너무 강하게 세팅해 놓으면 이 힘이 너무 세서 스티어링 휠이 복원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전륜구동 FF 차량의 경우는 출고 기본값으로 세팅이 권장되는 편입니다. 다판식 LSD 제품으로는 진품용은 카즈 제품이 널리 쓰이고 있으며, 기타 다른 JDM 드리프트 머신들의 경우는 OSG겐이나 쿠스코 같은 다양한 브랜드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드리프트 세팅 중 LSD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